안녕하세요. 저희는 성미사학교 화빈팀입니다. 화빈은 베트남어로 평화라는 뜻인데요. 저희 팀은 베트남 전쟁에 대한 활동과 여러 평화 활동을 하는 팀입니다. 저희 팀은 베트남 전쟁 한국 교과서 분석을 맡았는데요. 교과서 분석 과목은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이렇게 세 과목입니다. 고등과정에서 세 과목 중 유일한 필수 과목인 한국사를 중점적으로 분석했는데요. 오늘 발표도 한국사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를 분석하는 것을 우선으로 과목별 최신 연도 검정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한국사 8권, 세계사 4권, 동아시아사 5권입니다. 한국사의 분석 방식으로는 키워드 분석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전체 키워드 분석과 출판사별 키워드 분석 두 종류로 나눠 분석했습니다. 동아시아사와 세계사는 공통적인 기술이 뭔지 알아보고 출판사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한국 교과서의 대주제는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6.25 전쟁과 4.19 혁명, 6월 항쟁 등과 같이 다루고 있는데요. 베트남 전쟁에 관한 내용으로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국군을 파병했고 그 대가로 기술 및 차관을 제공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사 교과서는 대부분 문장 배치의 순서가 같습니다. 미국의 요청으로 파병을 했고 다음 수출 차관으로 인한 경제 성장을 설명하고 그 후 민간인 학살과 라이따이한 문제를 이러한 피해도 있었다는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 참전군인 피해를 언급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재밌는 점은 경제성장에 이어 피해를 설명하는 문장으로 이어지는 접속어구로 그러나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세계사 교과서는 전 세계적인 냉전과 탈냉전이라는 주제에서 베트남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사보다 매우 간략한 설명만 하고 넘어가는데요. 프랑스와의 전쟁 이후 남북 분단을 설명합니다. 남북을 설명할 때는 공산, 민주 진영 혹은 친미, 친러 진영으로 나누는 등 교과서마다 달랐습니다. 이후로는 공산주의의 확장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미국이 참전하지만 재정 부담 및 반전 운동으로 인해 철수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사는 다른 과목들에 비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총선거 거부부터 시작해 남북 분단, 그리고 통킹만 사건을 빌미로 전쟁에 개입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킹만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사실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반전 운동의 계기로는 방송으로 알려진 전쟁의 참혹함과 구정 공세를 언급하며 반전 여론이 확산되었다고 기술합니다. 또 닉슨 독트린과 파리 평화협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철수하며 끝이 납니다. 요약하자면 한국사는 한국의 경제 발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사는 전 세계적인 냉전과 탈냉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나마 동아시아사에서는 사건 사고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사 교과서 키워드 분석입니다. 한국사 교과서 중 베트남 전쟁에 관한 모든 내용을 모아서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기술 횟수가 많은 순서대로 베트남, 파병, 한국, 미국, 전쟁 순이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그 다음 횟수가 많았던 단어가 경제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얘기한 1위에서 5위까지의 단어는 베트남 전쟁을 설명할 때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가능했었지만 경제 언급 횟수가 전체 6위였다는 것은 놀라웠습니다. 경제와 함께 많이 나온 단어는 개발 13회, 발전 5회, 성장 3회였습니다. 브라운 각서를 언급하면서 경제 개발에 필요한 차관을 지원받았다는 내용과
베트남전 파병이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에서 경제가 주로 등장합니다. 브라운 각서는 한국의 베트남 파병에 대한 미국의 보상을 명시한 문서인데요. 한국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사, 세계사에서도 브라운 각서를 빼지 않고 기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브라운 각서와 함께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차관, 15회, 수출, 10회였습니다. 이런 점을 보아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베트남 전쟁을 설명하면서 파병으로 인한 경제 성장을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군 19회, 박정희 14회, 13회 역시 많이 나온 단어였고요. 10회 이하로 내려오면 고엽제 9회, 민간인 9회, 라이따이한 8회 등이 있었습니다. 참전군인 고엽제 피해에 대한 내용이 담기지 않은 한국사 교과서는 없었습니다.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한 내용은 분석 대상 교과서 8권 중 7권에서 기술하였고, 라이따이안에 대한 내용 역시 8권 중 7권에서 기술하였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분석은 주제별 키워드 분석입니다. 방금 발표한 첫 번째 키워드 분석을 하면서 교과서에서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지는 알 수 있었지만 반대로 교과서에서 담지 않는 내용은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두 가지 키워드를 직접 선정하고 그에 관한 내용이 해당 교과서에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민간인 학살 피해 사실 및 기타 피해 사실인데요. 세부 내용으로는 민간인 학살, 시민평화법정, 라이따이안, 참전군인 피해가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전쟁에 대한 좋은 점만 기술하지는 않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 같은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파병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한국의 파병, 그리고 파병의 대가가 있습니다. 한국사 교과서를 읽으면서 한국 파병의 이유를 미국의 요청에 의해라고 단순화시킨다는 생각을 했고, 파병의 대가는 크게 강조하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각 출판사에서 한국의 파병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파병의 대가를 뭐라고 설명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피해 사실에 대한 기술은 첫 번째 키워드 분석에서 말한 것처럼 고엽제 피해에 대한 기술은 8건 모두 있었고요. 민간인 학살 그리고 라이따이한은 7건에서 기술하였습니다. 시민평화법정 내용을 실은 출판사는 8권 중 헤네메듀 1권이 유일했습니다. 파병에 대한 내용 중 한국의 파병 이유는 천재교육을 제외한 7권에서 미국의 요청에 의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천재교육은 유일하게 박정희가 미국의 한국군 파병을 먼저 제안했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데요. 천재교육에서 기술하는 이 내용이 사실입니다. 파병이 결정되기 전에 박정희가 여러 차례 파병을 먼저 제안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파병의 대가로는 출판사별로 단어 선택이나 분량의 차이가 조금씩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경제 성장을 언급하는 것은 같았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교과서 추천, 비추천인데요. 저희가 교과서 분석을 진행하면서 교과서 내용들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내용이 잘 담겨있는 교과서와 잘 담겨있지 않은 교과서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내용이 잘 담겨있는 교과서로는 헤네메드를 선정했습니다. 헤네메드 교과서는 유일하게 시민평화법정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천재교육 교과서도 유일하게 박정희가 파병을 제안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둘 중 고민했는데, 시민평화법정을 하나의 주제로 다뤘다는 것은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문제들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한 민간인 학살, 참전군인 피해, 라이따이안 문제까지
전쟁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들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여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내용이 잘 담겨있지 않은 교과서로는 동아출판사를 뽑았습니다. 동아출판사에서는 라이따이안 문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을 뿐더러 다른 교과서들과 비교했을 때 베트남 전쟁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적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비상교육 교과서에는 민간인 학살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서 고민했지만 라이따이안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을 부실하게 담은 동아출판사 교과서를 내용을 잘 담고 있지 않은 교과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교과서가 내용을 더 충실하게 담을 필요가 있지만 특히 내용을 잘 담고 있지 않은 동아출판사나 비상교육 같은 경우는 내용 수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 전쟁으로 일어난 문제를 다 담지 않는 것은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해 학생들이 가져야 할 배움의 기회를 박탈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및 제안입니다. 저희가 교과서 분석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입니다. 먼저 한국의 교육과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의 역사 교과서들이 베트남 전쟁 문제에 대한 내용을 빈약하게 담고 있는 것은 역사 교육과정에서 그 이상의 내용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역사 교육과정이 이 내용들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역사를 공부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시험을 위해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연도와 인물들을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시험이 끝나면 금방 기억에서 지워질 뿐더러 재미도 없습니다. 학생들이 좀 더 고민하고 생각하며 배울 수 있도록 교과서에 질문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획일화된 정보를 머리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생각을 나누다 보면 조금 더 즐겁게 역사를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득과 손실의 내용이 균일하게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역사 교과서를 보면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의 내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내용이 어느 정도 균일하게 들어가야만 진정한 역사 공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얻은 내용만 강조하게 되면 전쟁에 대한 성찰 없이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베트남 전쟁의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역사 시험이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단지 과거에 있었던 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로 확장시켜서 생각해보는 역사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연필, 은결, 현빈 이 교과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여러 종의 교과서를 다 수집하고 또 그냥 역사 교과서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사와 세계사까지 다 구해서 보는 과정이 참 쉽지 않았고 그거를 이렇게 발표 자료로 이렇게 딱 집약해서 만드는 것 또한 좀 쉽지 않았던 과정이었을 것 같아요. 일단 다음 발표 전에 제 생각에는 세 분이 또 이 모니터링 준비를 하면서 분석을 하면서 느꼈던 소감도 짧게 듣고 다음 발표를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연필, 은결, 현빈이 다니는 성미산학교는 사실 대안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분석을 시작할 때 왜 이 교과서 분석, 한국 교과서 분석을 하고 싶은지를 질문을 했을 때 다른 일반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역사를 어떻게 공부하는지 궁금해서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분석을 마치면서 이제 어떤 중간 과정 속에서 소감이 이제 있는지 제가 궁금하네요. 한번 좀 그 부분을 돌아가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저는 사실 역사 교과서를 이 교과서 분석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처음 보게 됐는데 사실 처음 봤을 때 이제 내용이 이 정도밖에 안 담겨 있다는 이렇게 부실하다는 사실이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왜냐면 이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부분만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또 사실 아까 발표에도 넣었지만 좀 한국 역사 교육과정 교과서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세 과목을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과목마다 기술 구성이 다 다른 점이 좀 흥미롭고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같은 과목의 다른 출판사별로도 거의 같은 내용 속에서 조금씩 다른 단어나 표현을 선택하는 게 분석을 하면서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하면서는 사실 유일한 필수 과목인 한국사가 가장 내용이 부실하다는 점이 정말 아쉽다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일단 교과서로 공부해본 경험이 전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식으로 공부하고 있는지, 일반 학교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많이 궁금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한국사만 유일하게 필수 과목인데 한국사의 제일 내용이 좀 너무 빈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